어,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권리 분석 제2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여러 가지 공부를 몽땅 확인하고 분석해서 드디어 이제 가격도 적당하고 크기도 맞고 또 각종 권리 문제, 제한사항 다 확인하고 내 사용 목적에 맞는 부동산을 발견을 했어요. 그럼 바로 계약을 해도 되는 건지, 그 공부만 가지고는 제가 지난 시간에 부족하다고 했고, 그래서 오늘 방송 이제 현장 방문 분석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현장에 가면은 그 숨어있는 복병이 있을 수가 있어요. 마음에 들어 계약하고 나중에 이제 현장에 갔더니 이제 완전 몹쓸 땅이어 갖고 그러니까 낭패를 보는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공부를 보고 마음에 들면은 계약을 할 게 아니고 반드시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하시고 문제가 없으면 계약을 하는 게 순서예요. 그래서 화면을 이제 바꿀게요. 자, 현장 방문 때는 꼭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과 지적도 임야도를 가지고 간다. 그 시골의 땅이나 임야를 사려할 때 지적도나 임야도는 필수예요. 그런데 그 지적도나 임야도를 보는 법이 좀 어렵기 때문에 그 처음 보는 사람은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를 볼 줄 아는 사람하고 그 동행을 하는 게 좋은데, 지적도나 임야도를 지참을 하고 현장에 가서 기점을 중심으로 방향하고 경계를 파악해서 실제 상황이 공부상에 있는 표시와 일치하는지 그거를 확인하는 거예요. 즐거울랑님 어서 오세요. 그래서 그 기점이란 거는 그러니까 토지를 볼 때, 그러니까 지적도를 가지고 토지를 볼 때 그 지적도의 기준이 되는 자연물을 말하는데, 대개 그 인접한 도로나 계곡, 그 하천 이런 것들이 기점이 돼요. 그거를 이제 기점을 잘 못 잡겠을 때는 그 인근 주민이나 뭐 이장이나 동장이나 이런 사람을 찾아가서 어떤 기점이 될 만한 지점을 도움을 받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제 그 지적도라는 게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게 그게 지금 대부분이 일제 강점기 때 만들어진 거라서 그 세월의 흐름으로 실제 상황이 그 공부에 있는 것과 안 맞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오케이 해피님 어서 오십시오. 그래서 그 그러니까 공부하고 지적도하고 안 맞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그 실제하고 이제 공부하고 일치하지 않는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그 소유자하고 협의를 해갖고 지적공사 등의 측량 의뢰를 해서 그 정확한 지적 현황을 바로잡는 게 좋습니다. 그 구매를 하시기 전에. 그래서 지금 몇 년 전서부터 그 국토교통부에서 지적조사를 다시 하고는 있는데 그 지적조사가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틀린 경우가 많은데 그걸 바로 잡으려면은 만약에 A가 갖고 있는 사람의 땅이 실제로 재측량을 해서 보니까 B의 땅을 약간 침범을 해. 그래서 이렇게 조금 더 큰 거예요.
B의 땅을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B가 가만히 있지를 않겠죠? 자기 땅이 줄어드니까. 그로 인한 이제 분쟁이 많이 나고, 또 그의 지적조사가 이제 비용이 많이 드는 일이라서, 어떻게 이제 바로 잡을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지금, 그래서 지금 몇 년 전서부터 계속 국토교통부에서 지적 그 조사를 다시 하고는 있는데, 하여튼 시골 땅 같은 경우엔 도시 땅도 마찬가지예요. 도시 땅도 이게 실제하고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만약에 이제 뭐, 특히 이제 지방에 있는 땅을 산다든지 할 때는, 그, 반드시 그 지적도를 가지고, 그 실제 상황하고 일치를 하는지, 그걸 꼭 확인을 하는 게 아주 중요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그, 지금 들어오신 분들은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게, 그, 지난주에 권리분석 1편에서 그 각종 공부를 가지고 공적 장부, 그, 뭐 건축물 내장, 등기사항 전무증명서 뭐 이런 거 갖고 했었죠. 그래서 오늘은 지금 그 공부 말고 이제 현장 방문해서 이제 권리 분석하는 거에 대해서 하고 있고요. 지금 방금 이제 한 게 이제 현장 방문해서 처음 갈 때 지적도를 가지고 가서 그 실체하고 비교를 해봐라. 지금 그 얘기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인근 주민이나 이제 기타 제3자가 그 소유자의 동의 없이 개설한 도로, 담장, 불법 건축물, 묘목, 과수목, 식용작물, 뭐 나물이나 뭐 이런 것들 있죠. 뭐 더덕이나 도라지 뭐 이런 거, 또는 이제 벌통 또는 분묘 등이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돼요. 시골의 땅은 특히나 이제 시골 같은 경우는 이런 일이 상당히 많고, 그러니까 소유자가 그 동네에 거주하지 않고 이제 외지에 거주하고 이제 잘 돌보지 않을 경우에는 이런 일이 상당히 많이 생기거든요. 그 마을에 오랫동안 사는 사람이 이제 자기가 필요로 의해서 이제 뭐 특별히 아무 생각 없이 뭐 임시 가건물을 설치해 놓는다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무언가를 더 키우거나 뭘 설치를 하거나 그럴 수가 있거든요. 그 마을 사람들이 이제 편하기 위해서. 근데 이런 것들 설치되어 있다고 해갖고 함부로 이제 뭐 철거하거나 그럴 수가 없거든요. 그 토지는 소유자가 이제 뭐 A라는 사람 거지만은 거기에 설치된 뭐 불법이건 뭐건 간에 다 그거는 소유자가 다른 사람의 거기 때문에 그걸 함부로 이렇게 뭐 철거를 하거나 옮기거나 그러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현 소유자하고 협의해 갖고 만약에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그 반드시 계약 전에 해결을 하는 게 편하겠죠. 예.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도로와 경사도, 그리고 맹지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러니까 토지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그 가치를 그 활용하는 데 극대화를 하려면은 도로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그래서 맹지라는 거는 뭐냐면은 여기 지금 그림이 있는데 요 보라색 요것들이 이제 각각의 이제 땅 필지예요. 1필지, 2필지, 3필지, 4필지. 그리고 이렇게 사방에 도로가 있어요. 그럼 여기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도로가 다 접하고 있죠. 그런데 요렇게 가운데 파묻혀 있는 거, 요런 걸 맹지라고 하거든요. 요런 게 도시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사는 저희 동네에도 있어요, 이 맹지가. 그러니까 맹지라는 건 이렇게 사방에 도로가 아무것에도 접하지 않은 토지, 요거를 맹지라고 하고, 그래서 요런 맹지들이 요 다른 토지들에 비해서 가격이 싸요. 그 가격이 싼 이유는 뭐 그만큼
토지를 이 땅을 이용하는데 제약이 굉장히 크거든요. 이렇게 도로가 없으면은 이렇게 맹지인 땅인 경우에는 뭐 인접한 요런 다른 토지들하고 뭐 지역권을 설정해 두었거나 그 뭐 이 땅을 사용해도 된다 하는 뭐 사용 승낙서가 있기도 한데 어 지역권은 만일 그 지역권을 전번에 내가 설명을 드렸나? 그 지역권이라는 거는 내가 요 도로를 왔다 갔다 하기 위해서 가려면은 그냥 요 도로를 가려고 하면은 여기로 이렇게 지나다녀야겠죠. 여기로 지나다닐 수 있게 해달라고 요 땅 주인하고 맺는 권리예요. 그래서 그 수혜를 받는 땅, 요 맹지를 요역지라고 하고 이렇게 편의를 주는 땅을 승역지라고 하거든요. 근데 요 만약에 요 맹지가 이제 요역지잖아요. 요게 경매시에 그 지역권을 설정해 두었어도 이제 경매시에 지역권이 말소 기준 권리보다 후순위면은 그 경락과 더불어서 소멸해 버려요. 그 지역권도. 그래서 낙찰자가 이제 만약에 새로 만약에 이게 지역권을 다시 설정하려고 할 때 요 땅 주인이 거절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뭐 토지 사용 승낙서도 마찬가지고 뭐 요 전 주인이 이 사람한테 뭐 좀 못되게 굴었거나 아니면은 뭐 일정 사용료를 내기로 했는데 잘 안 냈거나 그랬을 경우에 거부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요 땅을 경매시에 받아도 골치가 아프죠. 그래서 이렇게 맹지는 피하는 게 좋아요. 되도록이면은. 그리고 간혹 이제 이런 땅의 형태가 어디에 많이 있냐면은 기획부동산에서 이제 땅을 이만큼 사놓고 이렇게 필지를 막 이렇게 나눠요. 나눠 놓고 이거를 이제 좋은 땅이니까 곧 개발되니까 투자하라고 이제 이런 땅을 많이 판단 말이에요. 기획부동산 등에서. 그럴 때 이런 맹지들이 많이 있어요. 이렇게 막 나눠서 팔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땅을 이제 가서 봤을 때 도로 같은 게 이렇게 나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거는 이 땅을 다니기 위해서 이 땅을 구획 정리를 할 때 임의적으로 내놓은 거지 이게 도로가 난 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땅을 산 사람이 이거를 없애버릴 수가 있다고. 예. 뭐 그렇잖아요. 예. 내가 만약에 기획부동산에서 이 땅을 샀는데 요만큼 길을 이 사람을 위해서 내줄 이유가 없잖아. 나는 이 땅을 전부 활용하고 땅을 산 사람은 이 땅을 전부를 활용하고 싶어 하지 이 사람 다니라고 이렇게 도로를 이렇게 내놓은 거를 요 땅 이렇게 내주고 싶지는 않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지역권 설정 안 해주거나 뭐 이 땅에다 뭐 담장을 치거나 뭘 해버리면 이 사람은 산 사람은 뭐 속된 말로 뭐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맹지는 안 사는 게 좋고 반드시 이런 도로하고 접한 땅, 도로하고 접한 땅이 좋은데 근데 이 도로란 게 길이 나 있다고 다 도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도로라는 거는 예, 여기 보시면은 지적도를 보면 도로가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지적도에 도로가 표시되어 있고 지목이 도로이고 소유자가 국가, 시군, 구청인 거가 도로예요. 그리고 근데 이제 지적도에는 이제 도로가 없는데 실제로 현장에 가보면은 도로가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오래전부터 그 마을 사람들이 이제 그쪽으로 다니는 게 편하니까 자연적으로 이제 도로처럼 길이 난 경우가 있는데 그런 도로를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지목은 도로가 아닌 뭐 전이나 답이나 뭐나 뭐 대지나 이런
다른 지목인데 사실상의 도로로 사용하는 그 땅이 있거든요. 그런 땅 많이 있어요. 그런 도로를 이제 현황도로라고 해요. 현황도로. 그래서 현황도로는 도로가 아닌 다른 지목으로 돼 있고, 도로는 아닌데 실제적으로 오랜 기간 사용으로 인해서 생긴 사실상의 도로, 그거를 현황도로라고 해요. 근데 현황도로는 정확하게 엄밀하게 말하면 그 형식적인 도로이지 정식인 도로는 아닌 거죠. 예. 지금 오신 분들 어서 오세요. 예. 그래서 요런 도로도, 요런 도로를 만약에 이렇게 내가 관심을 갖고 있는 땅이 요런 도로, 그러니까 진짜 도로가 아니고 요런 현황 도로를 접하고 있는 경우도 왕왕 있거든요. 그래서 요런 거는 그 이런 도로를 접한 땅 역시 그 활용하는데 제약이 있을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그 이런 현황도로만을 접하고 있는 땅이라면은 그 현황도로 소유자를 그 확인을 하는 절차가 필요하고요. 도로 그 소유자하고 그 이제 잘 지내는 게 좋아요. 만약에 뭐 그냥 다니는 건 가끔 TV에 그 얼마 전에도 나왔었는데, 이런 현황도로 때문에 분쟁이 생겨가지고 거기다 철조망 쳐가지고 못 다니게, 예, 그런 경우가 있어요. 예. 질문은, 예, 제가 요거 끝나면은 받아드릴게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그래서 그 간혹 이제 이런 땅 소유자 허락 없이 뭐 건물 짓는다고 포크레인 드나들고 뭐 덤프트럭 드나들고 그러면은 못 다니게 하는 경우 있거든요. 서울 같은 경우도 이제 뭐 골목길에 있는 그런 주택 헐어가지고 뭐 다세대 같은 거 지을 때 간혹 이제 땅 소유자 나타나서 내 땅 다니지 말라고 그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현황 도로만 접한 토지를 살 때는 그 도로 주인하고 잘 이렇게 협의를 맺어 놓을 필요는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경사도인데요. 이런 것들은 경사도나 이런 거나 뭐 도로 같은 거는 사실 뭐 부동산을 여러 번 사신 분들은 유념을 하실 텐데, 처음인 분들, 특히 시골 땅 사는 분들은 이런 것들 간과하기 굉장히 쉬운 거거든요. 경사도라는 거는 뭐 말 그대로 지형을 이루는 지면의 경사를 각도 또는 퍼센트로 나타낸 거, 예, 그걸 경사도라고 하는데, 이거는 경사도는 이게 이렇게 법으로 정해놓은 그 최대 경사도가 있어요. 지목마다. 강의 얼마나 하냐고요? 강의가 앞으로 지금 길면 한 30분 더 할 것 같은데. 예? 어쩌나? 아이씨, 또 오늘 또 녹화 버튼 안 눌렀네. 그럼 빨리 할게요. 그, 그 법에서 정해놓은 경사도가 있는데, 이게 또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조례에서 경사도를 또 따로 줘놔요. 그래서 이 경사 진거에 따라서 개발을 할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법에서 정해놓은 이제 최대 경사도인데, 도로는 12%, 각도로는 6.8도, 산지도로는 13에서 17%, 농지는 15%, 이면은 45%. 이거는 이제 그 법에서 정해놓은 이제 최대 경사도고요. 각 지목마다 그 지방자치단체마다 그 조례로 개별적으로 따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살려는 땅에 경사가 좀 있는 것 같다? 그러면 그 경사도도 확인해 보셔야 돼요. 버퍼가
뭐 조금 있을 수는 있죠. 예. 그 뭐 고해상도하는 방송도 법원은 있더라고요. 다음 게 이제 중요한 건데 법정지상권. 그 법정지상권은 제가 이제 누차 뭐 다른 방송 편에서도 얘기했는데 이거는 등기부에 이제 표시되지 않는 권리죠. 법정지상권은. 그래서 이제 법정지상권 말고 그냥 일반적인 그냥 지상권이 있는데 그냥 지상권하고 이 법정지상권은 그 성립되는 요건이 달라요. 그러니까 그 일반적인 지상권은 이제 당사자들 간의 약정에 의해서 설정하는 게 이제 일반적인 지상권인 반면에 법정지상권은 그 성립하는 경우가 그러니까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그러니까 당사자 간의 계약이 아니고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당연히 생기는 이 지상권이 법정지상권이거든요. 그래서 법률로 정한 지상권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제 토지하고 건물이 이제 동일인의 소유였다가 어떠한 사정으로 뭐 매매나 아니면 뭐 경매나 아니면 저당권 실행이나 뭐 이러한 사정으로 토지하고 건물이 소유자를 달리했을 경우, 그러니까 토지 건물이 원래 A라는 사람 거였는데 A가 토지를 B라는 사람한테 저당을 잡혀놨는데 A가 B한테 채무를 못 갚아서 B가 저당 잡아놓은 토지를 경매에 남겼어요. 그래서 딴 사람한테 낙찰됐어. 그리고 C라는 사람한테 낙찰이 됐어요. 그러면은 건물은 A인데 토지는 C죠. 이럴 때 A에게 법정지상권이 생겨요. 그걸 법정지상권이라고 하는데 왜 이런 법정지상권이란 권리를 주냐면은 만약에 이 지상권이란 거를 인정을 안 해주면은 이 건물의 소유자는 그 타인의 토지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거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건물을 철거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정이 안 되거든요, 법적으로. 그래서 당연히 지상권이 설정된 걸로 봐줘요, 건물 때문에. 그걸 법정지상권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법정지상권은 특히 이제 경매 이런 거 하시는 분들한테도 대단히 이게 중요한 해결해야 될 권리 중에 하나죠, 이게. 그래서 이 뭐 법정지상권을 이제 흔히 이제 뭐 그 경매나 이런 강의 같은 거 들어보면은 뭐 그 해결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법정지상권자한테 뭐 지료 청구를 하고 지료 청구를 이렇게 과다하게 청구를 해서 그걸 못 내게 한 다음에 그걸 지료를 안 냈다는 이유로 가압류해 갖고 뭐 최종적으로 압류해고 강제 경매해 갖고 땅 주인이 낙찰을 받는다던가 건물을 아니면 뭐 법정지상권 이제 지료를 안 낸 뭐 약정을 했는데 지료를 몇 개 이상 안 내면은 그것도 이제 지상권도 소멸 청구 소송할 수 있거든요. 뭐 그렇게 해서 소멸을 시킨다던가 뭐 아니면 그냥 좋게 얘기해서 건물을 그냥 매수를 한다던가 뭐 적절한 가격에 그 여러 가지 방법은 있는데 이게 이제 그 어려운 법률 공방이고 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초심자들은 상당히 해결하기가 어려운 문제예요. 뭐 변호사나 전문가 도움 없이는. 그래서 이렇게 현장에 가봤더니 법정지상권이 있더라. 그러니까 건물이 하나 있는데 건물 주인이 내가 살라는 땅 주인하고 달라. 예. 그러면 이제 법정지상권을 의심할 수가 있겠죠. 그럴 때는 이게 그런 땅을 사면은 그것도 역시 내 땅을 내 맘대로 못하고 그 건물을 맘대로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땅은 피하는 게 가장 속편해요. 어떤 법정지상권이 있는 건 그래서 이게 현장 방문하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주변 혐오 시설 이런 것도 현장 방문해야지 꼭 확인할 수 있는 거지 공부로는 절대로 확인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뭐
주변에 뭐 축사, 양계장, 도축장, 교도소, 공동묘지, 또는 뭐 분진이나 악취가 같은 그런 공해가 심한 공장, 그런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시고, 가령 뭐 전원주택 부지를 구하려고 하는데 그 주변에 이제 축사가 있어 갖고 낮에는 시끄럽고 밤에는 그냥 온갖 뭐 파리, 모기, 해충들 그냥 들끓고, 또 뭐 그 축사에서 방류하는 이제 오폐수가 주변 하천 뭐 이런 데 죄다 오염시켜 갖고 악취가 막 진동하면은 그런 땅에는 뭐 전원주택을 지을 수가 없겠죠. 또 뭐 가령 또 다른 예로 이제 뭐 펜션 같은 걸 지으려고 하는데 뭐 토지 한쪽에 뭐 분묘 기지권이 있는 분묘가 있다든지, 아니면 분묘는 없는데 맞은편 산을 딱 봤더니 공동묘지에 맞은편 산이, 그래갖고 뭐 펜션 해갖고 딱 뭐 베란다 딱 나왔는데 공동묘지 무덤만 봉분만 쫙 보이면은 뭐 그런 땅은 펜션 짓는 데는 부적절하겠죠. 예. 이런 것도 이제 현장 방문 아니면은 확인할 수가 없죠. 다른 것들로는. 물론 뭐 다음지도 그런 거 요즘 좋으니까 뭐 다음이나 구글맵 같은 걸로 보면은 뭐 무덤 그런 거 나오긴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주변 편의시설, 이것도 무척 중요한 거죠. 뭐 시골 같은 경우 특히 이제 뭐 은퇴해서 뭐 살라고 하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은 병의원, 그 다음에 시장, 또는 뭐 각종 문화시설, 또는 뭐 이제 뭐 학교 다니는 학생이 있는 집이 옮긴다고 할 때는 이제 학교도 물론 중요하죠. 그 다음에 문화시설이 왜 두 개야? 뭐 그러니까 시골 같은 경우는 특히 대중교통시설 이게 취약하죠. 예, 도시에 비해서. 이런 거, 또 관공서가 얼마나 뭐 멀리 있는가, 이런 거, 이런 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산속 같은 데 들어가서 살라고 하는 분들도 요즘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전기가 가설이 되는지, 인터넷 가설이 되는지, 수도가 없을 경우 수도를 끌어올 수가 있는지, 또는 수도가 못 끌어올 경우에는 그러니까 관정이라는 건 우물을 말하는 거, 우물을 팔 수가 있는지, 그런 수맥이 있는지, 이런 것도 확인하시는 게 좋고, 특히 요즘 뭐 제주도 인기잖아요. 제주도는 애시당초 수도란 게 없어요. 제주도에 뭐 강이 흘러 뭐가 흘러. 제주도는 100%다 거긴 다 우물물이거든요. 그러니까 관정을 다 파야 돼요. 근데 제주도는 그 관정 파는 게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허가나는 게 다 그걸 그런 거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제주도 같은 데에 뭐 기존에 있는 집을 뭐 사서 뭐 한다면 모르는데, 땅을 새로 사서 거기다 집을 새로 그럴 경우에는 이 다른 거보다 이 관정 이거 해결되는지 그거부터 먼저 확인하셔야 돼요. 이게 제주도는 이 관정이 제일 중요해요. 확인 설명서에 있냐고요? 이런 거는 확인 설명서에 안 나와요. 이런 것까지 안 해줘요. 토지라고 해도 뭐 주변의 혐오시설 이런 거는 확인 설명서에 들어가죠. 근데 뭐 경사도가 어떻고 뭐 무슨 허가가 어떻고 이런 거는 확인 설명서에 기재사항 아니에요. 이런 거는 확인 설명서 외에도 반드시 뭐 부동산을 통하던 부동산을 안 통하던, 제가 오늘 이 공부 외에 확인해야 될 사항은 반드시 확인하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에요. 자, 그 다음에 상권 분석 또는 입지 분석이라고 하죠. 이거는 이제 장사를 하려는 사람한테는 이제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 입지 분석은 그 본인의 판단으로 하는 거라서 뭐 전문가를 대동해서 하기도 하지만요. 뭐 프랜차이즈 같은 데는 뭐 본인이 입지 분석을 소홀히 할 경우에는 뭐 거기에서 오는 피해는 이제 법적으로 구제받을 길이 없죠. 그리고 그거에 대한 판단은 본인이 온전히 이제 감수를 해야 되는 거라서 이 상권 분석도 대충 할 일은 아니죠.
근데 이제 상권 분석에 대한 거는 뭐 이거에 대한 책도 많이 있고 하니까 제가 여기서 뭐 굳이 설명하는 것보다는 그런 책 사서 한번 읽어보는 게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흔히 이제 상권 분석 이제 요령에서 뭐 나오는 유동 인구수, 뭐 고객의 수준 또는 뭐 내가 하려는 업종 유사 업종의 다른 가게 뭐 입점 고객 수 뭐 이런 것도 중요한데 그런 거보다는 이제 보다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게 그 내가 들어가려고 하는 지역의 상권이 발전하는 과정의 상권인지 아니면 쇠퇴하는 과정의 상권인지 그리고 내가 하려는 업종이 그 상권하고 어울리는 업종인지 그런 판단이 보다 더 이제 중요한 판단이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인 이걸 먼저 한 다음에 뭐 홍대 가가지고 가령 뭐 실버 세대를 위한 무슨 업종을 한다든가 그런 건 넌센스잖아요. 뭐 저 홍대 상권 이런 데 가서요. 뭐 그런 거죠. 뭐 예를 들자면은 그 여기까지 이제 제가 오늘 준비한 거예요. 이게 아까 못 들어보신 분을 위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자면은 자, 첫 번째 현장 방문을 할 때는 꼭 토지 이용 계획 확인하고 지적도 또는 임야도를 가지고 가서 실체 현황하고 공부상 현황하고 일치하는지 확인을 한다. 그 다음에 내가 사려고 관심을 갖고 있는 땅이 인근 주민이나 기타 제3자가 소유자 동의 없이 무단으로 도로를 개설했다든지 담장을 설치를 했다든지 불법 건축물을 세워놨다든지 뭐 나무를 심어놨다든지 무슨 식용작물을 심어놨다든지 뭐 벌통을 놨다든지 부dom을 썼다든지 이런 게 있나 확인을 하라는 거. 세 번째, 자 맹지는 일단 피하고 그 다음에 현황도로에 접한 거는 반드시 현황도로 그 소유주하고 잘 쇼부를 봐야 된다. 구입 전에. 그 다음에 경사도가 너무 심한 땅은 내가 원하는 목적에 활용을 못할 수도 있으니까 반드시 지방자치단체에 가갖고 경사가 좀 심하다 싶으면은 제한되는 경사도가 되는지 각 지방자치 뭐 구청이든 군청이든 가서 확인을 하고 계약을 하라는 거. 그 다음에 법정 지상권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보라는 거. 그 다음에 주변에 혐오시설들이 있나 없나 그것도 보라는 거. 그 다음에 주변의 편의시설은 어떻게 형성이 돼 있나 그것도 보라는 거. 그 다음에 만약에 장사를 하려고 들어갈 경우에는 내가 들어가려는 업종하고 그 상권하고 맞고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려는 거. 자, 여기까지예요. 오늘 한 거는 뭐 어렵지 않죠? 네.